안녕하세요. 아리스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언어 장애를 좀 둔 어머님들을 좀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. 우선은 음, 언어 장애가 뭔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. 언어 장애라 함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문제를 좀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언어에는 수용 언어하고 표현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은 수용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수박이면 수박의 뜻이 어떤 건지 그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표현 언어는 말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내가 뭘 먹고 싶으면 엄마 나 뭐 수박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표현 언어라고 하는데, 언어 장애는 우선은 수용 언어 듣고 이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비교하자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청력이나 신경학 쪽의 문제나 아니면 지적 장애나 아니면 뭐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를 좀 언어 장애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거를 언어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은 언어 발달은 어떻게 좀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, 언어 발달은 아이가 한 살이라고 하면은 단어를 하나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이가 두 살이라고 하면은 단어를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이가 세 살이면 단어를 세 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단어 두 단어라고 하면 엄마 물 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러면은 한 2세 정도 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리고 그런 데에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뭐 조금 뭔가 조금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달 지연이 있는데요.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전 면상에는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. 언어 발달 지연이 또 따로 용어가 또 따로 있기는 한데, 이거는 이상 심리에서 나오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제 언어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언어 그쪽 계열에서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기는 해요. 그래서 언어 발달 지연이라 함은 우선은 보통 한 1년 정도 언어적인 발달이 좀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신체 발달이나 정서 발달이나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, 단지 언어 부분에 있어서 발달이 좀 지연이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왜 언어가 발달이 지연이 될까요?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언어 발달의 원인은 보통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언어 발달 부분이 좀 지연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아니면 언어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너무 바빠서 일을 하느냐고 아이한테 언어적인 어떤 자극을 좀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해서 아이가 이제 언어 장애나 언어 발달 지연이나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동반 질환에 대해서 또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언어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고요. 의사소통 장애에서 보통 이제 동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지적 장애, 이제 지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좀 겪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,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좀 뇌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언어 장애를 좀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청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이렇게 듣고 그거를 이제 정보를 좀 처리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해서 언어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학습 장애
또 마찬가지로 이제 읽는 부분이나 표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언어 장애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뇌성마비, 그러니까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 뇌 문제로 인해서 좀 언어 장애도 이제 언어 장애인데 이제 뇌성마비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9개월이라고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코가 이렇게 좀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혀를 좀 짧게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애를 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어떻게 좀 진단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이제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휘력이 좀 감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장 배치를 좀 자유자재로 좀 아이가 좀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겠죠.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언어 치료를 하는데요. 언어 치료할 때 연령별로 좀 약간 달라요.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좀 통해서 아이가 단어를 좀 습득하고 그거를 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마트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세탁기 돌리는 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이 있거든요. 그런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적인 언어를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좀 촉진해서 어휘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.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. 상황 카드나 그런 카드를 활용을 해서 언어적인 촉진을 좀 시켜서 언어 치료를 좀 도모하는 언어 발달을 좀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, 어머님들이 좀 우리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?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발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말 표현하는 부분이 좀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풍선불기를 해서 아이의 뭐 이렇게 구강에 어떤 마사지를 좀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촛불 불기 아니면 혀 내밀기에서 아이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할때 이제 발음을 할 때 좀 어떻게 좀 발음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입술 운동이라고 입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좀 아이가 발음이나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놀이는 되게 많거든요. 풍선불기나 비눗방울 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해서 후 부는 거 놀이 있잖아요. 그런 거나 아니면 혀 내밀기에서 뭐 메롱하는 거. 누가 혀를 길게 내미나 그런 게임을 식으로 해도 괜찮고요. 아니면 입술을 무르르 해서 떠는 것도 괜찮고요.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좀 통해서 아이의 어떤 언어를 좀 표현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.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뭐를 좀 수면 안살에서 보물찾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고 이렇게 그런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고요. 언어 장애라고 하면 우선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, 이제 언어 장애인지 언어 발달 지연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집에서 이런 아이들 아이가 어리다 싶으면 이제 입술 운동을 하는 루루루루 하는 소리를 하는 거랑 호루라기를 분다던가 아니면 촛불을 분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구강 운동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볼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입을 벌려서 어머니들이 이제 비닐 장갑이나 그런 거를 일회용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
마사지를 한다던가 혀를 좀 내민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